네, 반갑습니다.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5월의 첫날이 애매하게 끼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또다시 연휴에 돌입이 되는데 이미 휴일 분위기 내고 계신 분 계시죠? 어제 근로자의 날 휴일, 그리고 오늘은 징검다리가 됐죠. 자, 오늘 연차 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거나 또는 변동성에 조금 쉽게 휘말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는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마감이 됐었죠. 자, 우리가 이제 4월 30일 장을 마감하고 나서 미국 장을 딱 봤는데 폭락,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려져 가지고 마감이 괜찮게 끝났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일단은 그 미국의 GDP, 1분기 GDP가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굉장히 커졌었죠. 그러다가 점점 회복세를 보이다가 기업들 실적이 오늘 빵 터지면서 그냥 일제히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저께 하락한 모습들은 전부 다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휴일 동안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테마주, 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한 부분도 나타났고 아주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다우지수는 0.2, 나스닥은 1.5, S&P 500은 0.63 상승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도록 합니다. 자, 기업들 실적이 일단 증가한 거예요. 기업들 실적이 증가했는데 일단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진행이 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요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AI 주도 성장세에 대한 낙관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실적이 좋으면은 뭐 낙관, 아니면은 뭐 그냥 불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AI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어떤 업황이 꺾이거나 상황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근데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데는 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이던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뭐 걔네들은 소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빅테크의 강력한 실적이 투심을 견인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업에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낙관적인 실적 전망도 내놨다. 이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메타도 AI를 이용한 광고 효율성 개선으로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회사가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저커버그는 예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AI를 써먹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갈 좋은 위치에 속해 있다. 즉 AI를 활용한 수익성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단 이 AI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자, 인터넷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뭐 관세를 매기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얘는 이제 해시시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관세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고 새로운 소식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 어떤 소식이 나올지, 이제는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일지 보다도 일단 무서워.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관세만 좀 잘 진행이 되면, 좋아지게 되면
이 GDP 역성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요것만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경제 지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네,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을 돌파해요. 오, 많이 나왔네요. 그죠?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 말 이후에 최고치다. 자, 뉴욕주에서 봄방학 주간을 맞아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하였다. 아, 이때 봄방학 하면 실업자가 늘어납니까? 네. 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191만 6천 건. 그래요. 네,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자, 이거는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움직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내일 발표인가요? 네, 내일인가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4.2거든요. 그냥 그 정도 나오면은 이제 고용 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높아지고 있고 고용도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네, 그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이게 선수를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냥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야 금리 인하해 막 그러면서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한대요. 막 그 금리 인하를 좀 나가 자꾸 하라고 하는데 쟤는 금리 인하 안 한대요. 막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은 왠지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말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나오는 건가? 아, 참 이것도 참 네, 희한한 전략입니다만은 아무튼 금리 인하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에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기록했다. 뭐 트럼프는 이것이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네. 자, 그래서 이 3년 만에 역성장을 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있는 거고 기업들이 관세 발효에 앞서서 수입품 사재기에 나섰고 정부 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게 관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해버렸다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자, 엔비디아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판매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2.47% 올랐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GM사는 자동차 관세 여파로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 뒤에는 조금 내렸다. 그런 상황들. 맥도날드 분기 매출이 예상을 밑들면서 하락했다. 뭐 이런 정도. 자, 국채금리는 일단 상승세를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을 했다. 자, 베센트 장관은 2년물 금리가 현재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은 건 시장이 FED 연방준비죠. 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호.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도 베센트네요. 베센트. 아무튼 뭐 이 사람이요.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야. 행정부에서.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자, 그래. 말하지 않으면은 잘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애플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이 실망. 그러니까 일단 뭐 상황은 좀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적적인 측면이 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서비스 부문 매출은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마존 역시도 지금 썩 좋진 않죠. 네, 시장 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 전망치에서 지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다. 뭐 조금 줄여서 3%까지 떨어진 모습도 나타났는데 요거는 이제 가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졌네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였다면 좀, 네, 하락을 좀 봤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고, 이 AI 관련한 기업들 실적 좋아지면서 우리는 대형주 쪽에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의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휴로 들어간다. 네. 괜찮은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연휴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제외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 요거, 정치 테마주. 오늘 굉장히 변동성 클 것 같아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일단 그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요 상황이 됐을 때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 사람이 이게 교육부 장관인데 아이고 여기 뭐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탄핵을 강행했는데 표결 전에 사의를 표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제 수리를 하고 그러니까 국무총리하고 경제부총리하고 다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게 된 건데 자 지금 이게 한미 통상 협상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다가 아니 왜 답답하네요. 그죠? 이건 볼 때만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상지건설 같은 경우 이제 또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종목군들이 4월 30날 이제 상한가를 많이들 들어갔어요. 급등들 많이 하고 대법원 판결이 무죄 나올 거다 해가지고 거기다 막 밀어버린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나타났으니까 그 뭐 어제 올려드린 영상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냥 또 변동성이 심화하게 되겠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대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무죄 확정 이렇게 해버렸으면 깔끔한데 그거 안 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이 이재명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전날 상한가 갔던 게 다 부담감으로 나오겠죠. 오늘 급락할 수도 있겠죠. 이제 하락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한덕수 이제 전 총리인가요? 뭐 아무튼 이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하겠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변수가 훅 치고 올라가게 될 테고 야 이거 뭐 완전 난리가 아닌데 근데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부실 상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도 상환할 수 없는 좀비 기업도 28곳이나 됐다. 근데 29개 종목 중에서 28개 기업이 좀비 기업이다. 그러면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자산 규모가 영세한 중소형주. 왜? 이게 작전을 쳐먹기 좋잖아요. 한탕 해먹기 좋잖아.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 작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성전자로 작전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적당히 처먹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들 나온다는 얘기지. 참 답답하네요. 그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아. 지난 대선 당시에 캠프에 합류했었다. 사회이사가 그것도 사회이사가 자 소재지가 뭐 공약 수혜지 뭐 지역구 관련 또는 뭐 고향에 뭐 본사가 있어 이런 거가 움직이는 게 문제인데 이걸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문제죠. 이거잖아. 얘 테마잖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항상 조심하세요.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거 빨리 이제 이 모든 전국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작년 12월 비상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5개월, 6개월 정도를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진짜 한 달 남았네요. 그죠? 한 달 후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안정된 그런 정부가 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누가 되든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뭐 반발이 또 심하겠지? 뭐 누가 돼야 된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을 해서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들을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서 경제도 좀 안정을 찾고 정치도 안정을 찾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제 이런 부분에 휘둘리고 살아야 되냐 이거지. 에이 짜증나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수출은 또 잘 나왔어요. 자, 수출입 동향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그림 글씨가 맨날 한쪽씩 하더니 이번에 좀 크게 했네 또. 자,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확대를 좀 해놓을게요. 확대를 좀 해서 봅시다. 자, 4월 수출입 동향은 좋게 나왔습니다. 네. 역대 4월 중에서 최대 수출 실적. 근데 반도체, 바이오 헬스, 농식품, 화장품, 요런 애들이 나오니까 이제 분기 집중이 되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 주택 좀 올라가고 막 그랬던 게 있었나 봐요. 자, 지금 보면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의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 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인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야, 이거 장사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그죠? 자, 바이오 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품목 관세 매긴다라는 얘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의약품 쪽이잖아요.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반도체, 품목 관세 매긴다. 지금은 현재 유예가 되어 있는 네, 업종군인데 품목관세 매기겠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뭐가 늘어났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엄청 사들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가장 높은 실적인 65억 달러 기록했다. 자,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뭐 많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3.8% 감소했기 때문에 뭐 조금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뭐 실적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조금 덜 팔고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모습. 그렇다면은 요것도 너무 뭐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네. 근데 그러니까 이 관세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것들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그냥 평이한 수준. 근데 지금 품목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이런 품목군들은 주가가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증가율은 일단 일시적으로 더 튈 수도 있겠죠. 자, 4월 달은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더 많이 뛸 수도 있겠죠. 자, 7월 달에 이제 상호 관세가 다시 시작이 된다. 근데 반도체나 이쪽 의약품은 상호관세가 시작이 돼도 제한이 되죠. 네, 그 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가 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이제 그 동안에 계속해서 더 많이 사들일런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샀으니까 됐다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될런지는 이제 또 5월달도 봐야 됩니다. 지금 4월달에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게 크게 늘었다는 것은 자 거의 대부분이 재고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의약품 쪽 늘어나는 거 보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던 반도체 수출이 반등했다. 중국 쪽의 수출이 조금 늘어났나 봐요. 자, 그다음에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철강 수출 호재로 4.5% 증가했고요. 미국 수출은 106억 달러로 수출 호조세에 불구하고 자동차, 일반 기기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했다. 자, 이거는 관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미국 흑자 규모도 45억 달러 정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관세 면제를 위해서 어떤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수출 쪽에서 좋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세요. AI의 낙관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호조 나타났죠. 자, 아마존이나 애플의 실적 뭐 다 괜찮았어요. 근데 전망치가 조금 나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형태여서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수출이 늘어났어.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쪽 오늘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그쪽 이쪽이 반등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요. 바이오 쪽 수출 증가도 지금 많이 찾고 있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하게 되면은 코스닥 쪽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 좀 반등하면서 정치 테마주들은 변동성을 보이는 아주 복잡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휴일에 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어들어. 와, 이건 뭐 네.
오늘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자고요.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늘 한번 출발해 보고요. 자,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죠. 명절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한 4일 연휴입니다. 그 대규모 연휴가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변동성 생각해서 천천히 오후 시점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오후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이 부분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